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3포도 15문제 프린트 마지막 12번부터 3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부터 봅시다. 유민의 모든 학생 11명의 일주일 동안 TV 시청 시간의 평균은 18시간이고 분산은 100이라 한다. 11명 중에서 일주일 동안 TV 시청 시간이 28시간인 학생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 10명의 일주일 동안 TV를 시청하는 시간의 분산을 구하시오. 자, 문제가 많이 꼬아놨는데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총 몇 명이 있냐면 11명이 있어요. 11명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A1부터 A2, A3 이렇게 해서 A10, 11명이니까 A11까지 할 거예요. 그런데 이 11명의 TV 시청 시간의 평균이 지금 18시간이라고 얘기했고 분산이 100이라고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생각을 할 건데 아까 쌤이 밑에 줄을 친 28시간인 학생 1명을 제외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즉슨 이 11명 중에서 TV 시청 시간이 28시간인 학생이 1명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거를 쌤이 그냥 간편하게 A11을 지우고 28시간인 학생을 1명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새롭게 이렇게 11명이 됐는데 평균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평균은 11명의 평균이에요. 평균은 전체 11명분의 A1부터 A10까지 더한 다음 더하기 28이 하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와줘야 돼요? 18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계산해보면 A1부터 A10까지 더하고 28을 한 번 더 더한 거는 18과 11의 곱이 나와요. 18과 11의 곱은 얼마냐면 198이에요. 따라서 결국에 우리 A1부터 A10까지 요거는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28을 그대로 이항시켜주며 요 값은 17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요 170을 일단 요렇게 놔두고 밑에 있는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명 중에서 28 제외하면 28인 학생을 제외하면 총 10명이 있는데 그 학생들의 나머지 학생들의 10명의 분산을 구하는 게 우리가 목표겠죠. 결국에 분산을 또 구해서 정보를 활용을 하게 돼야 되는데 먼저 선생님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평균이 18이었잖아요. 그리고 분산 100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값들의 분산을 한번 직접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분산은 전체 개수 11분의 우리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겠죠. 위에 별량 A1에서 평균 18을 빼주면 되겠죠. A1에서 18에 빼고 편차 제곱해주고 마찬가지 계속 A2에서 18을 빼고 제곱해주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가 결국에 A10에서 또 뭐를 빼줘야겠어요. 18을 빼주고 제곱을 하고 마지막에 더해줘야 돼. 쌤 요거 170을 위에 적을게요. 요 값은 170. 자, 마지막으로 28을 제곱해줘야 돼요. 28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28제곱이 아니죠. 28에서 18을 뺀 10의 제곱을 해주면 100이겠죠. 이렇게 해주면 요게 분산 얼마가 나와줘야 돼요? 여기 보이는 100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일단 11은 100이랑 곱해줘서 100, 1100을 만들어 줄 거예요. 중간에 있는 요항들을 계산을 해주면 쌤 여기 밑에 내려와서 적을게요. 계산 좀 복잡하지만 해볼게요. A1 제곱에서 제곱항만 다 더해볼게요. A10의 제곱까지 이렇게 한 개씩 다 더해지고 중간에 항들이 마이너스 36으로 묶어져요. 마이너스 36으로 묶으면 A1에서 A10까지 이렇게 더해지고 이제 18의 제곱 상수항이 10개가 있어요. 18의 제곱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됐냐면 3240이 됩니다. 그리고 100을 더해줘요.
이게 얼마가 되었냐면 1100이 되겠죠. 100에서 11을 곱한 거니까 1100이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요. A1 제곱에서 A10의 제곱까지 더해주고, 이 값은 알죠, 여러분? 요거는 170이 나온다는 사실 알아요. 그래서 36 곱하기 170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해서 이제 어디로 이항을 시킬 거냐면 이 모든 값들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1100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줄 거예요. 숫자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쌤이 좀 생략을 할게요. 요거를 다 더해준다면 요 값이 얼마가 됐냐면 3880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제곱을 해서 다 더한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28시간인 학생 한 명이 제외가 될 거예요. 요 학생이 제외가 된 다음에 평균을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요 문제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28학생이 제외가 된다면 나머지 28 제외하고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A1부터 어디까지? A10까지 더한 다음에 이제 10명이겠죠. 10을 나눠주면 돼요. 그럼 요거는 10분의 아까 구한 여기 170이죠. 170을 해주면 약분해주면 17이 되겠죠. 자, 이 10명의 분산을 구하는 게 우리 마지막 최종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 10명의 분산 어떻게 구할까요? 자, 똑같이 10분의 평균이 17이니까 A1에서 평균 뺀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 해주고 A2에서 17 뺀 거의 제곱을 또 해주고 더하기 땡땡땡 하고 A10에서 17 뺀 거에 또 제곱을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그렇죠. 계산해줘야 됩니다. 이 계산을 우리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분산 계산을 해주면 앞에 거 그대로 이어서 적으면 밑에 10분의 위에 있는 분자를 조금 풀어서 적어 볼게요. A1의 제곱, 제곱항은 어디까지 더해지냐면 A10의 제곱까지 더해지고 1차항들은 지금 마이너스 34로 묶어주면 A1부터 똑같이 A10까지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상수항은 무엇일까요? 17의 제곱이 몇 번 있을까요? 플러스 17의 제곱이 몇 번 있냐면 곱하기 10개가 있겠죠. 자, 여기에 숫자들을 이제 다 넣어 볼 거예요. 10분의 자, A1 제곱에서 A10 제곱까지 다 더한 거 위에서 구했었죠. 3880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34 곱하기 A1부터 A10까지 다 더한 거는 얼마라고 했어요? 170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170. 그 다음 마지막에 17의 제곱 곱하기 10. 또 숫자가 좀 큰데 다 계산을 선생님이 해왔어요. 계산해주면 10분의 990이 나옵니다. 약분해주면 분산 얼마 나오겠어요? 99가 나오겠죠.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이렇게 큰 숫자들을 여러 개 곱해서 계산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계산 문제는 최대한 안 나오게 쌤이 검토를 할 예정이니까 근데 하는 방법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숫자가 더 간단하게 되더라도 그 풀이 방법은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돌아가서 여기 밑에 2번이라 적혀있는 문제 볼게요. 이 문제는 조금 간단해요, 여러분. 별량의 개수가 같은 주 자료 A, B가 있다. 자료 B의 모든 별량의 값은 자료 A의 모든 별량의 값에 100을 더한 거라고 했어요. 자, 쌤은 자료 A를 적어 볼게요. 자료 A를 A1부터 몇 개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AN까지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그럼 B 자료는 이 A 자료에서 플러스 얼마가 된 것들이에요? 플러스 100씩 다 된 거예요. 순서대로 적으면 A1 더하기 100, A2 더하기 100 이렇게 가서 마지막 AN 더하기 100까지 다 100을 더해서 적어주면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자료 A의 분산에서 자료 B의 분산
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료 별량들 중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산을 직접 구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분산의 어림값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라는 건데 A의 평균과 B의 평균이 있을 건데요. 선생님이 A의 평균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X라고 적을게요. 요거를 A의 평균 이렇게 적을게요. 요거를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쌤이 필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A의 평균을 X라고 한다면 여러분 B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각각의 별량에서 100씩만큼 다 더했기 때문에 B의 평균은 X에서 어느 만큼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100만큼 다 더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분산은 결국 3포도죠, 여러분. 3포도 중에 분산이 있다고 했는데 분산 자체는 이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가 어느 만큼 떨어져 있는지, 어느 만큼 흩어져 있는지 이 수치를 숫자로 표현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A 자료에서 평균 X를 기준으로 이 자료들 별량들이 떨어진 정도나 B 자료에서 평균 X 플러스 100을 기준으로 이 모든 자료들이 떨어진 정도는 다 100씩 더해졌기 때문에 그 떨어진 정도는 모두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똑같이 100씩만 더해지면 평균도 똑같이 100씩 더해지고 이 평균들을 기준으로 자료들의 떨어진 정도는 이 두 자료가 모두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 따라서 A의 분산,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들이 떨어진 정도 A의 분산과 B의 분산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것만 이해가 된다면 이 문제는 끝났거든요. 왜냐하면 자료 A의 분산과 자료 B의 분산이 같기 때문에 답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개 똑같으니까 뺀 값은 바로 0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래 표는 A, B 두 학생의 일주일 동안의 학습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두 학생 모두 일주일 동안의 학습 시간의 평균이 5.5시간이라고 합니다. 평균 나와져 있네요.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보면 A랑 B가 주어져 있는데 이걸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다 더해서 평균을 구해줘야 돼요. 자, 위에 A 학생부터 한번 봅시다. 기억을 여기다가 풀이할게요. A 학생의 평균을 쌤이 A평이라고 할게요. A 학생의 평균은 1, 월, 화, 수, 목, 금, 토 총 7개가 있겠고 위에 거를 다 더해주면 쌤이 어차피 숫자 계산이기 때문에 더한 거를 바로 적을게요. 32.5 더하기 A 요게 평균 5.5가 나옵니다.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32.5 더하기 A는 5.5에서 7을 곱한 거 38.5가 됩니다. 자, 따라서 A 값 얼마나일까요? 6이 나옵니다. A는 6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B의 평균도 할 거예요. B의 평균은 마찬가지로 총 7개가 있겠고 거기를 위에 있는 분자들을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32.5 더하기 B가 됩니다.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네요. 그러면 요게 또 5.5가 되겠죠. 식이 똑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B를 풀어주면 얼마가 된다고요? 그렇죠. 6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A도 6, B도 6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니은은 계산 안 하고 바로 풀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두 학생 A, B의 학습시간 분포 상태는 비교할 수 없다. 학습시간 분포 상태를 비교하려면 여러분 3포도 비교하면 되는데 분산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분산을 구할 수 있냐 구할 수 없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A 별량들 다 주어져 있고 B 별량들 7개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평균 5.5도 주어져 있어요.
편차 구할 수 있고, 편차 구할 수 있으면 분산까지 구할 수 있겠죠. 분산 구할 수 있으면 표준 편차까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산포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A, B 학습 시간의 분포 상태는 비교할 수 없다가 아니라 비교할 수가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학생 A, B의 학습 시간에 대한 표준 편차는 같다. 그러면 직접 분산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자, 디귿은 밑에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편차부터 찾아서 이제 우리 다 구해줘야겠죠. 편차를 선생님이 보기 좋게 옆에 나열을 해볼게요. A의 편차부터 나열을 해봅시다. 이 별량들에서 평균 5.5를 빼주면 되겠죠. 순서대로 1.5, 그 다음 5.5를 빼면 마이너스 2겠죠. 그 다음 2, 그 다음 1, 0,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이죠, 여러분. 그 다음 0.5가 되겠네요. A의 편차가 이렇게 되고 B의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5.5를 빼주면 1, 마이너스 0.5, 0, 마이너스 0.5, 0.5, 마이너스 1.5, 1이 되겠죠. 편차를 구한 다음 소수점이 좀 있어서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A의 분산부터 찾아볼게요. 전체 7개 분의 편차 제곱의 총합을 하는 거예요. 요것도 숫자 계산이기 때문에 선생님 조금 생략을 해서 바로 계산할게요. 이렇게 하면 7분의 12.5가 나오고 요거는 70분의 125가 되고 약분을 해주면 14분의 5로 약분 되겠죠. 25가 됩니다. 자, B의 분산 구해볼게요. B의 분산도 살짝 암산을 계산을 해서 7분의 위에가 뭐가 되냐면 계산해주면 7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딱 떨어지네요. 7분의 5가 나오게 되고 위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 표준 편차가 나와져 있기 때문에 표준 편차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A의 표준 편차는 루트의 분산 14분의 25라고 할 수 있겠죠. B의 표준 편차는 루트의 분산 루트 7분의 5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는 루트 14분의 10이 되겠죠. 자, 요거 두 개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표준 편차가 더 커요? 그렇죠. 루트는 똑같기 때문에 14분의 25랑 14분의 10만 비교를 해주면 돼요. A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면 디귿 두 학생 A, B의 학습 시간에 대한 표준 편차는 같다. 같지가 않죠. 디귿은 틀렸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계산을 할 수가 있으면 리얼을 바로 풀 수가 있어요. 자, B의 학습 시간이 A의 학습 시간보다 더 고르다란 용어가 있어요. 자, 고르다라는 거는 선생님 수업할 때 설명을 했는데 평균 기준으로 자료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평균 기준으로 자료들이 많이 몰려 있다면 그때 분산은 크다, 작다? 작다가 되겠죠. 즉, 고른 걸 택하는 거는 표준 편차가 작은 것이다. 성적이 고르다. 학습 시간이 고르다. 이런 것들은 평균에 많이 몰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작은 걸 구해주면 돼요. 누가 더 작아요? 아까 A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B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B의 학습 시간이 A의 학습 시간보다 더 고르다. 맞죠? B가 더 표준 편차가 작기 때문에 학습 시간은 더 고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까지 참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산포도 15문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풀이 열심히 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